자, 오늘은 뭐 트럼프 온다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쭉 한번 해볼까요? 예. 트럼프는 근데 미국 내 경제도 못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뭔가 네. 챙기는 건 정말 잘합니다. 트럼프의 이 전술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는 A고 B는 B다예요. A에서 잘해줬다고 안보에서 잘해줬다고 경제에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절대 없고. 예, 두 개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일본에서 온갖 그 환대를 다 했지 않습니까? 딸한테 그렇죠. 딸한테 네네. 잘 보이려고 그런 건 나 처음 봤는데 진짜.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을 불렀다고 해요. 딸 부르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일본 사람들 참 대단해요. 딸 입장에서도 그 트럼프 일가의 그 본연의 그 돈 본능에 걸맞게 한국이나 중국도 뭐 딸하고 친하다고 하고 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딸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좌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그래서 다들 불렀는데 일본이 그걸 알고 엄청난 배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독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독점하면 뭐합니까? 예, 트럼프는 방일하자마자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큰 진전이 소위 말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자기가 광판한 걸 수는 한데. 근데 그거는 큰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FTA는 TPP라는 거였죠. 12개 국가가 거의 3년 넘게 논의를 했고 처음에 4개국까지 치면 5년 넘게 논의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그 TPP도 한미 FTA가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지금 나프타 개정 협상을 하고 그걸 템플릿,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미국, 일본하고 FTA를 하겠다는 거를 합의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나프타 개정의 내용이 바로 한미 FTA에 반영될 겁니다. 뭐 근데 특수하게 더 나프타도 잘 안 되고 반영되겠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마 뭐 근데 트럼프가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트럼프 표 법안들도 통과가 안 되고 아니 권력이 가장 센 초기 1년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될 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밖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정치적 곤경이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얻어왔고 미국의 위신을 세웠다. 이거를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만만한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있는데 중국은 만만하진 않고요. 그게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력이 안 먹히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두 가지 시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미국 정신과의자들의 분석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척하는 것이 바로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비즈니스 전술이다. 지광의 전략. 근데 제가 한국에서 트럼프랑 가장 비슷한 사람 뽑으라면 김어준 총수 뽑겠어요. 제가 왜 비슷해요?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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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목만- 잘해준다고 딴 데서 봐주는 거 없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요거 저는 그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전략가면 미국에서 잘했어야죠. 지금은 그냥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걸 등에 업고 외국을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게 전략이 안 아니죠. 되는 이유가 지금 한미 FTA 협상가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라 그랬거든요. 이건 치킨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치킨 게임이라는 게 마주 달리는 차가 핸들을 트는 쪽이 지는 치킨 바보 겁쟁이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을 이 치킨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가 미친놈이면 돌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근데 비즈니스를 그거- 그렇게 해왔고 자기는 그렇게 성공했다 이거죠. 예,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예, 트럼프가 미친놈, 그래 미친놈처럼 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서 하는 건데, 근데 만일에 상대방도 미친놈 역할을 하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벼랑 끝 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FTA 전략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됩니까? 제일 미친 짓이라고 느껴지는 전략은 폐기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카드로 폐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가 인식하게 만들, 이걸 갖다가 저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호라고 말하는데 게임이론에서 그 상대가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이걸 전 세계 제일 잘하는 나라 북한이에요. 맞습니다. 끝까지 죽임 타면 죽여라. 야, 아무리 힘이 약해도 아마 미국의 뭐 저 500분의 1도 안 될 텐데 국력이.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미 FTA 폐기는 미국이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을 보는 자들이 특히 공화당 내 FTA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대기업들, 제약회사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농산물은 또 이제 의원들이 남부거든요. 예, 거기는 그게 또. 많기 남부는 때문에. 공화당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사드에 관해서 의외로 쉽게 사실 봐줬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붙으면 중국도 굉장히 깝깝해지거든요. 네. 동북아에서 완전히 포위되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피벗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완전히 중국한테 가면 곤란하거든요.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한다. 뭐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강한 얘기고 발상이었는데 사실은 중간 쪽에서 그러니까 머들링스루라고 하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타고 가는 그 네. 전술을 쓰면 함부로 한국을 갖다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 폐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적지만 근데 우리도 폐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해야 되죠. 그렇죠. 얘들 결국은. 잘못 다루면 진짜 폐기할 수도 있겠네라고 그럼 해야 우리나라하고 폐기하고 중국하고 붙게 경제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 사실상 중국하고 훨씬 더 많이 그 2배 이상 지금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FTA 협상을 해서 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는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인데 예. 자동차는 작년까지 2.5% 관세가 붙어 있었거든요. 금년에 없어진 건데 이거 다시 2.5%로 가는 거 빼고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사실 수출에 관한 한. 근데 오히려 반대쪽에는 우리가 관세를 낮출 여지가 있는 게 농산물이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끊임없는 어떤 요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법률 시장 개방해라라든가 또는 이제 이 제재 압박을 하잖아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허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계속 덤핑 때리다가 그거 안 되니까 한국이 그래서 계속 잘 나가니까요. 예, 한국이 특허를 도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면제를 이건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쪽에서 그렇게 이 매달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게 한미 FTA에 큰 이익을 주느냐 아닌 측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기해도 좋다. 미국에서 폐기하면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폐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일 때 미국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알겠습니다. 세게 나오니까 하나씩 봐주지? 그러면 전체를 다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세로 나가지 마라 절대. 예. 예, 쟤는. 그러니까 일본이 저자세 중에 저자세로 가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 스텔스 F-35 사주기로 한 것도 자기나 중국과 맞서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이게 아베가 만들어내서 미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도선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태평양선하고 인도선을 연결해서 중국 대륙을 갖다가 압박하겠다. 이른바 해양과 대륙 이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인도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본에서는 안보 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서 어느 정도 얻은 게 있는데 한국은 그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북한 문제도 있고 한국이 중국 포위방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MD망에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고요. 예. 사실은. 근데 MD망에 안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MD망에 사실 들어간 거 아니냐는 게 지금 공적인데. 왜 미국 자사직은 미국 맘대로 운영하는 건데.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러면서 삼불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 MD망이 평등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두 했는데 번째죠.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보수정당에서도 공격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MD망이 아니라고 물론 포괄적으로 MD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MD망이 아니라고 했던 표명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을 또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그거야 뭐 언제나 그런 거지.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예. 자 그러면 트럼프가 방한하여 이제 곧 방한합니다. 네. 시간 오면 방한하여 노릴 것은 방위비 분담금 또는 FTA 이런 경제적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한다라는 거니까 그건 뭐 그거야 항상 뭐 했던 얘기니까. 완전히 동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쓰는 군사비를 분담하라는 것은 원래부터 트럼프의 전략이었고 예전부터. 일본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략 자산 문제가 수단 배치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갖다 구입하라는 것도 아마 나올 거고 저는 만일에 돈을 써서 해결할 문제라면 그거는 뭐 협상을 할 일이지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전략선에서 현재 어느 한편에 쓰는 그런 위치만 차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고 한미 FTA는 충분히
우리가 당당히 맞서도 된다. 예, 되는 되는 그런 상황이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얻어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말씀하셨듯이 다 이제 뭐 일치하거나 혹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 FTA에서는 대립할 텐데. 예. 근데 대화가 중요하다. 이 멘트 하나는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얘기는 뭐 트럼프도 하죠. 예. 이번에도 했죠. 그 그리고 대화에 공식적으로 뭐 대해서는. 국회 연설할 때 대화,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겠다 이런 멘트 하나 끌어내면 외교적인 승리라고 보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나 외교팀에서 이미 다 준비를 했겠지만 지금 트럼프를 만나고 바로 또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타야 될 거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왜 비슷해요? 밀어붙이기. 밀어붙이기. 밀어붙이기 하나 대법원- 잘해준다고 딴 데서 봐주는 거 없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요거 저는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전략가면 미국에서 잘했어야죠. 지금은 그냥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걸 등에 업고 외국을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게 전략이 안 아니죠. 되는 이유가 지금 한미 FTA 협상가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라 그랬거든요. 이건 네. 치킨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치킨 게임이라는 게 마주 달리는 차가 핸들을 트는 쪽이 지는 치킨 바보 겁쟁이가 네. 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미친놈이. 자, 오늘은 뭐 트럼프 온다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쭉 한번 해볼까요? 예. 트럼프는 근데 미국 내 경제도 못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뭔가 네. 챙기는 건 정말 잘합니다. 트럼프의 이 전술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는 A고 B는 B다예요. A에서 잘해줬다고 안보에서 잘해줬다고 경제에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절대 없고. 예, 두 개 완전히 독립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해줄 머릿속에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일본에서 온갖 그 환대를 다 했지 않습니까? 딸한테 그렇죠. 딸한테 네네. 잘 보이려고 그런 건 나 처음 봤는데 진짜.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을 불렀다 그랬어요. 딸 부르는 법안들도 통과가 안 되고 아니 권력이 가장 센 초기 1년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될 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밖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정치적 곤경이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얻어왔고 미국이 위신을 세웠다. 이거를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만만한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있는데 중국은 만만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력이 안 먹히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미국 정신과의사들의 분석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척하는 것이 바로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비즈니스 전술이다. 미치광이 전략. 근데 제가 한국에서 트럼프랑 가장 비슷한 사람 뽑으라면 김어준 총수 뽑겠어요. 내 돈을 얼마나 들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일본 사람들 참 그- 대단해요. 딸 입장에서도 그 트럼프 일가의 그 본연의 그 돈 본능에 걸맞게 한국이나 중국도 뭐 딸하고 친하다고 하고 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딸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좌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그래서 다들 불렀는데 일본이 그걸 알고 엄청난 배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독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독점하면 뭐 합니까? 예, 트럼프는 방일하자마자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큰 진전이 소위 말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자기가 광판한 걸 수는 한데 근데 그거는 큰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FTA는 TPP라는 거였죠. 12개 네. 국가가 거의 3년 넘게 논의를 했고 처음에 4개국까지 치면 5년 넘게 논의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리고- 하자고 해놓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그 TPP도 한미 FTA가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지금 나프타 개정 협상을 하고 그걸 템플릿,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미국, 일본하고 FTA를 하겠다는 거를 합의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나프타 개정의 내용이 바로 한미 FTA에 반영될 겁니다. 뭐 근데 특수하게 더 나프타도 잘 안 반영될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마 뭐 근데 트럼프가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트럼프